루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눈부시게 쾌청한 날이었습니다. 공기에서부터 이미 산뜻한 바람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으니까요. 그런 산뜻함을 고스란히 느끼며 기분 좋게 남자친구가 예약했다던 레스토랑으로 갔는데요. 레스토랑 입구가 레토로한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이었기에 역시나 남자친구와 딱 어울리는 곳이네 라는 생각을 한 채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마어마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고 해야 할까요? 겉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게 내부는 모던을 넘어 상당히 고급스럽고 으리으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자 남친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번쩍 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남친을 향해 재빠르게 걸어가서 물었습니다. 여긴 대체 뭐야? 뭐가 이렇게 으리으리한 거야? 여기 좀 신비롭지 않아? 그러게, 밖에서 봤을 때는 7, 80년대 감성이네 그랬거든? 근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전혀 다른 풍경이라 많이 놀랐어. 제가 다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자 남친이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때? 여기 마음에 들어? 완전 마음에 들어. 근데 여기 많이 비싼 거 아니야? 왠지 엄청 비싸 보이는데? 승진 기념으로 내가 사는 거니까 마음껏 즐기도록 하세요. 남친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승진 축하해. 내 남친 진짜 대단해요. 내가 좀 대단하긴 하지. 근데 나도 이렇게 빨리 승진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래도 운이 좋았던 게 아닌가 싶어. 내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 운이라는 것도 준비된 사람한테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승진을 한 거다 그 말이야. 아무튼 진짜 축하해.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이상하게 지수 너를 만나고서부터 내 운이 트이기 시작한 것 같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아니지. 지수 너를 만나고 나서 내 표정이 엄청 밝아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복도 막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 꿈보다 해몽이 더 좋네. 암튼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은 좋네. 내가 알아서 주문해놨으니까 오늘은 마음껏 즐기자. 남친 말이 끝나자마자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음식을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라고 할 정도로 맛이 아주 일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친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남친이 한껏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어요. 지수야, 난 평생 너랑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이거 받아줄래? 남친이 난데없이 불쑥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채 남친이 내민 무엇인가와 남친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친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결혼? 전혀 생각지 못한 전개에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빼고 말았는데요. 사실 절대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남친과 만남을 이어왔거든요. 남친이 몇 달 동안이나 제게 관심을 표해왔지만 저는 결혼에는 전혀 뜻이 없었기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영훈 씨 참 좋은 사람인데 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진짜요? 저도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 정도면 우리 완전 인연인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 생각이 없다니요? 말 그대로예요. 저도 누구랑 결혼할 생각은 없거든요. 물론 아주 나중에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결혼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처럼 한번 만나볼래요? 그때 당시 남친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남친은 매사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기에 유난히도 눈이 맑아 보였거든요. 어딘지 모르게 어둠에 둘러싸여 있던 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던지라 그런 남친에게 마음이 갔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친은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게 큰 위안을 주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3년을 넘게 만나왔고 그러는 동안 말다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친이 갑자기 프로포즈를 했기에 제가 놀라움과 당혹이 엇갈린 눈으로 남친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채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친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난 결혼 생각이 진짜 없었거든. 근데 지수 너를 만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너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사실 그동안은 그런 확신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저기 영훈 씨, 그때도 내가 말했지만 난 결혼 생각이 없어. 아니 결혼은 절대 안 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영훈 씨가 결혼을 생각한다면 나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 제가 단호한 표정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남친이 단단히 별렀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런 말 안 꺼내려고 했는데 난 지수 네가 왜 결혼 생각이 없는지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다니? 대체 뭘 알고 있다는 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전에 효진 씨랑 같이 술 마셨을 때 효진 씨가 나한테 살짝 말해준 적이 있었어. 남친 입에서 효진이란 이름이 새어나오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효진이는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둘도 없는 절친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친과도 자주 만나서 같이 어울리곤 했어요. 그랬기에 남친 입에서 효진이란 이름이 새어나오자마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어요. 효진이가 뭐라고 했는데? 그날 지수 네가 술에 취해서 먼저 잠이 들었잖아. 그래서 너 데려다 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효진 씨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효진이가 갑자기 눈물을? 아마도 술 기운에 그랬던 것 같은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술주정하듯이 우리 지수 잘 부탁드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효진 씨가 하는 말이 지수 네가 이제 그만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해줬어. 지나간 일들이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 네가 예전에 만나던 사람이랑 헤어졌던 일을 듣게 됐어. 효진이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놓고는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야? 저도 모르게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남친이 진정시키기 위해 애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효진 씨도 많이 취해 있다 보니까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날 거야. 그러니까 효진 씨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근데 그날 들어보니까 효진 씨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 남친의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사실 영훈 씨를 만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 남친은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공부를 하던 중 전 남친이 제게 관심을 보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 카페에 가는 동안 전 남친이 워낙 친절하게 대해줬기에 그다지 거부감이 생기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전 남친과는 사귀게 됐고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기에 저는 전 남친과의 꽃길만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친 역시나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사귄 지 1년쯤이 지난 어느 날 전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요. 그날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표정으로 반기던 전 남친 어머니가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갔거든요. 뭐? 오빠가 걷지를 못해? 그게 무슨 말이니? 아, 그게 오빠가 서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서핑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로 마비가 됐다 그 말인 거니? 네, 근데 걷지는 못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오빠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오빠가 걷지 못한다는 게 제 결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비록 오빠가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 오빠는 약사였기에 부모님이 차려주신 약국에서 큰 문제 없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사고가 나고 한동안은 오빠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까지 앓았지만 우리는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뒤 부모님은 오빠에게 약국을 차려줬고 엄마도 오며 가며 약국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수입이 나쁘지 않았기에 오빠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물론 갑자기 마비가 된 오빠의 심정을 감히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혹여나 가족이 슬퍼할까 싶어 오빠는 묵묵히 현실을 직시한 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오빠도 익숙해져갔고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져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요. 전 남친 어머니가 그 부분이 매우 못마땅하다는 듯이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한다는 거잖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어. 거기다 예전부터 공부도 잘해서 약사가 됐다고 하는데 약국 개업해서 나보다 더 잘 벌고 있어. 몸이 그 모양인데 약사면 뭐해. 네가 지금 철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나 본데 나중에 지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걸 네가 다 챙겨야 하는 거야.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약사이고 거기다 살만한데 챙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몸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풀러댈 거 아니야. 그런 몸으로 혼자 살 수나 있겠어? 전 남친 어머니는 매우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날 저에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남겨줬는데요. 전 남친 어머니의 행동은 감히 어찌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전 남친 어머니로 인해 불현듯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 남친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자 시간이 지나면서 전 남친도 자신이 없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저기 사실 내가 너무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사실 우리 엄마가 말을 고급스럽게 하지 못한 건 잘못이긴 한데 나도 생각이 많이 짧았던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엄마 말처럼 너네 오빠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럴 자신이 없더라고. 생각해봐.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내가 누굴 책임지고 말고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 그러니까 그만 헤어지자는 말인 거지? 맞아. 너를 진짜 많이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제 물음에 전 남친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짧게 대답을 한 채 전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 남친 어머니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 저는 결혼 생각을 완전히 접은 채 지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영훈 씨가 몇 달 동안이나 제게 강한 호감을 보여왔는데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을 했지만 영훈 씨는 주변을 밝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밝음과 따뜻함에 서서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연인이 되기 전 제가 결혼 생각이 없다고 정확히 밝혔어요. 만약 결혼 생각이 든다면 헤어지겠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남친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새어나왔기에 많이 당황한 채 앉아있었더니 남친이 말을 꺼냈어요. 효진 씨 말처럼 혹시 우리 부모님이 결혼 반대할까봐 그런 거야? 전에 느꼈던 거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무래도 우리 오빠가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챙겨야 하는 일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혼자 살면서 오빠를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 지수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니네 오빠가 알면 어떨 것 같아? 우리 오빠는 전혀 모르니까 괜찮아. 그냥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잖아. 과연 그걸 모르실까?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랑 갑자기 헤어졌다고 하면서 앞으로 결혼 안 할 거라고 하면 너네 오빠 입장에서는 혹시나 본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 나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제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던지라 오빠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요. 그날 남친의 말을 들으며 제가 전 남친과 헤어졌다고 하던 순간 오빠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말수가 줄어든 채 내내 우울한 표정으로 있자 오빠가 지나가는 말로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오빠 때문에 그쪽에서 결혼 반대한 거니?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결혼한다고 신혼여행지 알아보고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헤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 때문에 헤어진 게 맞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오빠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차인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차인 거야. 차다니? 그럼 네가 찼단 말이야? 당연하지. 결혼하게 되면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엄청 괴롭힐 것 같더라고. 거기다 그동안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 마마보이더라고. 다른 건 몰라도 난 마마보이는 질색이거든. 그래서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 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변명을 했지만 오빠 얼굴은 여전히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날 남친 말을 들으며 어쩌면 오빠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자 남친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수야, 그거 다 알고 프로포즈 한 거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영훈 씨,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 결혼이라는 게 말이야. 우리만 좋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혹시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실까봐 걱정하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특히나 영훈 씨 어머님이 하시면 경계하실걸? 그게 사실은 우리 부모님도 너네 집 사연 다 알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다 알고 계시다니. 나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아닌 거 잘 알고 있잖아. 내가 너랑 결혼을 결심했는데 그냥 철없이 행동했을 것 같아. 이미 부모님이랑도 다 얘기했고 두 분도 다 괜찮다고 말씀하셨어. 남친 말에 할 말을 잃은 채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는데요. 남친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나서 내 프로포즈 거절하면 그때는 나도 다시는 결혼 얘기 안 꺼낼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너랑 결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 전 남친 어머니가 한 말 듣고 여전히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그때 진짜 심한 말도 많이 했거든.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건 내가 장담할게. 근데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면 나도 더 이상 결혼 얘기 안 꺼낼게.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지수 너밖에 없으니까 잘못되더라도 그냥 지금처럼 지내자.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그때 당시 남친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에 저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생각해본다고 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효진이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는데요. 효진이가 집으로 온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너네 집으로 갈게. 그냥 전화로 얘기하면 되지. 뭘 집까지 온다고 그래. 이런 중요한 얘기를 전화로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지금 갈 거니까 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야. 내 말 알겠지? 갈 때 내가 보쌈 포장해 갈 테니까 우리 맥주 한잔 마실까? 그럼 보쌈 말고 치킨으로 사와. 치킨에 맥주 한잔 하자. 아니야, 그냥 보쌈으로 사갈게. 지금 보쌈이 급 땡기거든. 넌 맨날 너가 먹고 싶은 걸로만 먹자고 그러냐? 그리고 그냥 밖에서 먹자니까 굳이 뭐하러 집으로 온다고 그래. 밖에서 얘기하면 시끄럽고 그렇게밖에 더 하겠어? 내가 금방 갈 테니까 딱 기다려. 효진이가 급히 전화를 끊었는데요. 잠시 후 보쌈과 맥주를 들고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뭐야, 효진이 너 우리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거니? 아, 그게 전에 지수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비밀번호 누르듯이 그냥 막 누른 것 같아요. 효진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다고? 저번에 네가 나한테 어머님 생신이라고 말해줬잖아. 기억 안 나? 아무튼 우리 지수 기억력은 금붕어 저리 가라라니까요. 너 그래서 회사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다. 내 생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수가 알려준 게 확실하네. 죄송해요. 앞으로는 꼭 초인종 누르고 들어올게요. 됐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효진이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도 괜찮거든. 우리 지수한테 효진이처럼 좋은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니까. 난 효진이 같은 친구가 없어서 정말 부럽지 뭐니. 엄마가 한껏 효진이를 띄워주자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효진이가 보쌈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시간이면 딱 야식이 생각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쌈을 포장해왔습니다. 이 보쌈이 다른 야식보다는 살도 덜 찌고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성이도 보쌈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어쩜 우리 마음을 잘도 알고 사왔네. 이제는 저도 이 집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텔레파시가 통한 모양이에요. 제가 얼른 접시에 담아올게요. 아니야, 내가 하면 되니까 니들은 들어가 있어. 아니에요, 제가 사왔으니까 세팅까지 싹 다 해서 데려가겠습니다. 효진이가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접시에 담아왔는데요. 우리 집에 워낙 자주 와서 그런지 주방 찬장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놀란 채 웃었어요. 네가 딸인 나보다 그런 위치를 더 많이 알고 있네. 아, 그게 그런 위치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 우리 집 위치랑 비슷한 것 같네. 거기다 어머니께 밥 얻어먹을 때마다 곁눈질로 봐두기도 했고 말이야. 효진이는 나중에 시집가면 아주 사랑받을 거야. 눈썰미도 있고 참 탐나는 며느리감이야. 어머님, 칭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분발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성이 오빠한테도 좀 가져다 주면서 아버님도 드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오늘 효진이 서비스가 어마어마하구나. 엄마가 흐뭇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효진이는 성격이 발랄 쾌활한 성격으로 가족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효진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효진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입을 뗐습니다. 넌 대체 그게 뭐가 고민이라는 거야? 전에 내가 얼마나 대인지 잘 알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건데 아직 만나뵌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훈 씨 부모님 만나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인 거지. 우선 만나보고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다 저번처럼 막 헤어지라고 하면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면 되지. 친구야, 난 무진장 심각한데 너무 대충 대답하는 거 아니니? 제가 불만스레 투덜대고 있자 효진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넌 다 좋은데 너무 심각한 게 문제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네 마음이니까 곰곰이 생각해봐. 만약 네가 영훈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게 큰 문제가 될까 싶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훈 씨를 사랑하는지 잘 생각부터 해봐. 효진이의 말을 들으며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 며칠 뒤 남친을 만나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영훈 씨 부모님 만나 뵙고 나서 다시 얘기해보자. 진짜로 우리 부모님 만나 뵐 거야? 근데 만약에 전에랑 같은 이유로 반대하신다고 하면 나는 결혼 생각 접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내게는 영훈 씨도 소중한 사람이지만 우리 오빠도 소중한 사람이라 누가 우리 오빠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거든. 알았으니까 나만 믿어. 남친이 힘주어 말하는 모습에 약간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요. 그날 남친 부모님의 행동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식사를 하는 내내 별다른 말을 꺼내지 않는 모습에 잠시 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오빠가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있었던지라 너무 딱딱한 말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친 어머니가 눈물을 삼키느라 애쓰며 말했어요. 우리 지수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참 심했나 보구나.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하니까 우리한테 그럴 필요 없어. 그건 네 잘못이 아닌데 그렇게 자책할 필요 없다는 말이야. 그리고 살면서 남매끼리 도울 일이 생기고 하면 도울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우리 영훈이를 얼마큼 사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니. 우리 영훈이를 많이 사랑하는 거지? 네? 아, 네. 많이 사랑합니다. 그럼 됐어. 둘이 그만큼 사랑하면 앞으로 못 헤쳐나갈 게 뭐가 있겠어. 영훈이 아버지랑 나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거든. 근데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잖니. 그러니까 니들도 그래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남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기에 저 또한 푹푹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저는 남친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고 어느 날 가족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오빠가 현관 문 쪽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오빠, 나는 지금 심각하게 결혼 얘기 꺼냈는데 오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네. 저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오기로 했거든. 우선 오면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누가 오기로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놀란 표정으로 부모님과 오빠를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엄마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성아, 누가 오기로 했다니? 대체 누가 온다는 거야? 그게 사실은 효진이가 올 거예요. 뭐? 효진이? 엄마 입에서 효진이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효진이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가족들 모두 도깨비에 홀리기라도 한 것 마냥 효진이를 뚫어져라 바라봤더니 효진이가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했는데 습관이 돼서 그냥 또 들어왔네요. 네가 갑자기 왜 온 거야? 그게 우리도 중대 발표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중대 발표라니? 그리고 우리도라니?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 또한 말문이 막힌 듯 효진이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효진이가 성큼성큼 걸어서 오빠 옆으로 가더니 온 우주를 뒤흔들고도 남을 만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많이 놀라시겠지만 지금은 지수 결혼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효진이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자 이번에는 오빠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리고 지수야, 사실은 지금 효진이가 홀몸이 아니야. 홀몸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선뜻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중얼거리시다가 퍼뜩 뭔가가 떠올랐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홀몸이 아니라면 임신이라도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지수보다 먼저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잠깐만, 생각을 좀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니들 둘이 결혼을 하겠다는 말인 거야? 거기다 지금 효진이가 홀몸이 아니고?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배부르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빠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효진이에게 물었어요. 그럼 그동안 네가 살이 쪘던 게 임신해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때 술은 입에도 안 댔던 거야? 그게 나도 잘 몰랐거든. 근데 몸이 계속 안 좋아서 봤더니 임신이더라고. 어쩐지 보쌈 이런 고기가 계속 땡기더라고.
효진이가 장난스레 말하고 있자 엄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니들 언제부터 사귀었던 거야? 그동안 그런 말 없었잖아. 그게 사고가 나기 전부터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사고가 나고 난 뒤 저한테 헤어지자고 해서 설득하느라 많이 힘들었고요. 라며 효진이가 지나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알고 봤더니 오빠랑 효진이는 사고가 나기 전부터 연인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효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오빠를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면서 따라다녔거든요. 물론 오빠는 제 친구인 효진이를 동생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효진이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오빠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오빠가 사귀던 의사 여친에게 환승 이별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효진이가 옆에서 오빠를 챙겼던 모양인데요. 오빠에게 그렇게나 지극정성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얼마 뒤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었지만 오빠가 가족들에게 당분간 알리지 말자고 했답니다. 효진이는 평소 제게 비밀이 없는 친구였지만 우리 오빠와 사귀게 된 것만으로도 그저 행복했기에 제게도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잘 사귀었다는데요. 어느 날부터 오빠 대학 동기 중에 평소 오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여자 동기가 오빠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했다고 하네요. 물론 오빠는 이미 효진이와 사귀고 있던 중이어서 그 여자 동기가 술에 취해서 사귀자는 말을 했을 때 여자친구가 있다며 차갑게 거절을 했고요. 그런데 효진이가 우연히 오빠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다가 그 동기가 오빠한테 애교를 떨어대며 보낸 문자를 보게 됐고 그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크게 다투게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한참 동안 이야기하던 효진이가 눈물을 떨고 나가는 후회 가득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뗐어요. 그때 우리가 싸우지만 않았어도 오빠 혼자 제주도로 서핑을 안 갔을 거고 그럼 사고도 안 났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오빠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는데요. 제 마음은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눈만 감으면 오빠 얼굴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겠어요. 오빠가 동정심 갖지 말라는 말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100번, 1000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너무 보고 싶고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오빠의 겉모습만 보고 좋아한 게 아니다 보니까 오빠가 휠체어를 타던 말던 큰 상관도 없었어요. 효진이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계속 새어나왔기에 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효진아, 이 결혼이라는 게 니들만 좋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근데 덜컥 임신까지 했으니 효진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네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 지성이를 좋아해 준 건 잘 알겠지만 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효진이 부모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실 거야. 그러니 이를 어쩌면 좋다니 그래. 엄마 눈에서 눈물이 뚝하고 떨어져 나왔고 아빠 또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입을 굳게 닫고 계셨는데요. 효진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 부모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결혼도 허락하셨고요. 효진이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셨단 말이야? 엄마의 말에 이번에는 오빠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도 효진이가 임신했다는 말에 많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효진이 부모님께 허락받으러 찾아갔거든요. 근데 효진이 아버님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는데? 니들이 결혼하는데 나한테 허락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니? 니들 인생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다. 우리는 효진이가 그런 선택을 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걸 다 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 아니겠나? 그러니 앞으로 우리 효진이 행복하게 해주게. 라며 오히려 부탁하셨어요. 오빠의 말에 부모님 두 분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오빠와 효진이는 그저 행복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효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조용히 물었어요. 너네 부모님이 바로 허락하신 건 아니지? 당연히 부모님도 좀 놀라긴 하셨는데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고 했어. 지성이 오빠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말이야.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오빠가 사고 난 뒤 몇 달간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거기다 그날 지성이 오빠 성품 보고 부모님도 많이 안심하는 듯 해보였어. 주변에서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가족들은 우리를 축복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줄 수 있는 거지? 효진이 말에 제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평소 효진이가 긍정적인 줄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효진이가 우리 집 찬장 안에 접시며 그릇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었던 이유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이유도
알게 됐는데요. 부모님이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다니셨는데 오빠 사고 이후 등산을 다니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빠가 등을 떠밀다시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도 데이트를 하러 나가면 효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놀다 갔다고 하네요. 두 사람이 참 대단했던 것이 몇 번 걸릴 뻔한 적도 있었지만 부모님께는 저를 만나러 왔다고 핑계를 댔고 두 사람이 사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부모님도 그냥 그러려니 했다고 하네요. 거기다 저도 몇 번 효진이가 집에 있는 걸 본 적이 있다는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때마다 효진이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만을 했기에 저 또한 그러려니 하고 말았고요. 그 뒤 오빠와 효진이, 그러니까 새언니는 우리보다 먼저 결혼을 했고 조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난 뒤 우리도 결혼을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정에 갔더니 아빠 생신을 앞두고 새언니가 가족 사진을 찍자는 말에 가족 모두 찬성을 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고 왔는데요. 며칠 전 가족 사진이 나왔다는 말에 사진을 받아와서 사진을 바라보다 보니 알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쳐서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보인다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냐에 따라 온 우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